서울에서도 많은 또 이렇게 기자분들도 이렇게 와주시고 기자 간담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갤러리끼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느끼는 바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작가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계화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 한국 작가는 그 한국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풍이라든가 뭐 그런 기법들이 뭔가 좀 동양성과 한국성의 그 작업을 갖고 있는 작가들을 항상 저는 이렇게 찾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분들을 저희가 먼저 한번 모셔보기 위해서 일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성을 갖고 있는 작가님들에 대한 전시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윤명로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정현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우종택 작가님, 한국성과 자연성을 이야기하시는 작가님들을 세 분을 모시고 감각 넘어 예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저희 스텝이신 우리 정 과장님께서 이제 뭐 진행을 또 해주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감각 넘어 예술 기자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기자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갤러리끼의 이 대표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정동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감각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를 주제로 3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감각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탐구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전시 명에서 말하는 감각 너머는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서 예술의 내면과 존재, 그리고 관계와 생명에 닿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윤명로 작가님의 겸재예찬 연작은 동양적 정신과 자연에 대한 찬미를 담은 대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정현 작가님의 작품은 인공물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며 물질과 영혼의 경계를 조각과 드로잉, 여러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종택 작가님은 기운의 필력과 설치 작업을 통해 우주의 생명력과 공명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19일날 작가와의 대담, 이번에 평론을 써주셨던 이진명 평론가님과 함께 작가분들과 함께 대화를 19일날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5월 달에 있을 또 작가님들, 흑백 요리사 셰프님과 함께 하는 셰피스트, 셰프와 아티스트와의 만남 해가지고 이렇게 2개 우선 잡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에 대한 작품 3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는데 우선 정현 작가님의 작업 3개를 한 10분 정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조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재료가 꼭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가 나요. 예를 들어서 그게 철로 했느냐 돌로 했느냐 아니면 뭐 나무로 했느냐 최근에 플라스틱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료의 선택이 대부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침목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왔는데요. 침목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기찻길에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맨 밑에 레일 밑에 이제 있는 건데 레일 바퀴 밑에 레일이 있고 레일 밑에 침목이 있고 침목 밑에 이제 파쇄석이라는 이제 쪼개진 돌 자갈이 아닌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학교를 이렇게 기찻길로 많이 다녔어. 바로 학교 앞에 이제 기찻길이라. 근데 어느 땐가는 기차가 빨리 달리지 않고 아주 천천히 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 천천히 달리는 그 기차에 실려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탱크, 장갑차.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내가 만난 물질 중에서 가장 센 그 어떤 건물보다도 더 센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항을 통해서 그 뭐 전방위고 얼로 이제 가겠죠. 탱크들이. 근데 이제 미군들의 그 군수 물자들이 이제 이동을 해가는 거를 좀 봤죠. 근데 너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옆에 서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기차가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땅이 푹 꺼져요. 그리고 바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거를 이제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땅이 이제 꺼질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어렸을 때 그 느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기차는 그야말로 인고와 시련의 시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 태어나서 가장 충격적인 것의 경험은 그거였어요. 그 초등학교 때지만.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시련의 문제라든가 어떤 존재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친목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친목을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목은 이게 짓눌리다 보니까 윗부분은 그냥 비바람에 이렇게 결이 좀 있는 편이고, 아래는 계속 지나갈 때마다 진익이에요. 그래서 진익해진 흔적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아, 이것이 그 시련의 그 어떤 표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세구나, 훨씬 더 험난한 겪음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시련에 대한 그 흔적들을 보면은. 그래서 한 10년을 묵힌 것 같아요. 제 속에서. 그래서 나도 이제 내공이 좀 커졌구나 싶어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재료에 대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흙 작업을 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재료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침목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전시회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길거리에 이제 도로에, 자동차 도로에 있는 거. 그 다음 전시 작업은 이제 막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에나 이렇게 뭐 밭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이상 파면은 그냥 쓴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을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 돌은 오로지 딱 한 군데, 그거를 부셔가지고 뭐 세멘트 콘크리트에 섞는다든가 이런 정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그 안에 결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보통 이제 화강암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반듯한 건축 자재를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그 불규칙해서 뭐 깨면 어느 방향으로 얘를 조각을 한다 그러면 정으로 치면은 어디로 틀지 모르는 그 안에 결들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규칙성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이야기해보자. 그 침목이나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과 지금 그러니까 막돌, 잡돌이라고도 하고 막돌이라고도 하는 뭐 명칭이 별로 따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 보잘것없음, 그리고 아주 낮은 것들을 이렇게 찾게 됐죠. 이게 아주 좋은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 빛나지 않는 것들의 삶, 그리고 빛나지 않는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를 잘 파헤쳐 보면은 굉장히 그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보잘것없고 아주 낮은 개념의 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발견과 그거를 들어 올리는 작업, 뭐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네, 낮은 것에서부터 가치를 발견해 오셨다는 작가님의 네, 그 인터뷰를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정택 작가님의 네, 작품 세 개를 네,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충격적인 거, 그 작업의 어떤 시작점에 대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뭐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저는 경기도 용인 처인구 이동면 문이라고 하는 아주 그 협곡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워낙 가구 수가 없는 시골이다 보니까 거의 친구가 없어요. 같은 또래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매일 밭이나 들에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가 없으니까 저는 거의 동네에 용덕사라고 하는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의 그곳에서 제가 좀 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밥을 주거든요. 밥도 얻어먹을 겸해서 가면은 이제 뭐 큰 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스님들도 뭐 제가 오는 거를 또 되게 반겨주시고, 뭐 그분들도 심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골절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산나물도 뜯게 되고 또 절 문화를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뭐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미술로 굉장히 시골 학교인데 미술로 유명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정서들이 어떤 한국화라고 하는 전공을 하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더라고요. 뭐 다행히 또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또 산동 오태학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뭐 어떤 야생초라든지 한국에 자생하는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떡하게 공부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또 그러면서 이제 자연에 대한 뭐 탐구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작품에는 반성적 사유가 있어요. 왜냐면 물질이 팽배하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것이 행복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물질이 가장 풍부했던 당나라 시절에 수묵은 더욱더 발전하는데 이미 결국엔 물질 갖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시대를 보았을 때 물질에 의한 어떤 몸의 시대와 정신에 의한 마음의 시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이제 그 물질의 시대, 몸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는 물질은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정신에 관한 거는 사실은 더 강조가 돼야 된다는 생각. 다시 그래서 저는 치유의 시대를 통해서 마음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저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인간과 자연의 중용을 이뤄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제 작품에 그런 반성적 사유를 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토탈 미술관에서
무시감염의 묘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었어요. 뭐 그 전시의 어떤 핵심도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적인 거에서 좀 자연을 더 받아들이고 다시 또 좀 돌아보는 이런 좀 계기를 갖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전시를 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제 작품에 지금 이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백묘화라고 하는 그 시리즈 작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동양화에서는 이제 선을 가지고 그리는 거를 백묘화라고 해요. 묘사 묘자 써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를 묘할 묘자로 바꿔가지고 백세계 묘한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색을 정한다면 저는 그 흰색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흰색이 아이가 바로 태어났던 세계를 저는 흰색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거기에 자꾸 여러 가지 색들이 들어가면서 성격이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서양의 아이의 울음소리나 동양의 아이의 울음소리, 웃는 소리, 울음소리가 같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거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세상이 오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어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본질의 그 어떤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번에 뭐 평면 작품도 그렇고 이제 이 설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골에 암자 이렇게 절에 가다 보면 돌이 이렇게 좀 쌓여 있기도 하고 큰 돌이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렇게 방향으로 쓰러질 듯이 서 있는 돌들이 있어요. 바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시각적으로는 쓰러지지 말라고 어디다 나무를 세우기도 하고, 또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그걸 매개체 삼아 자연과 어떤 물화일체가 되고 자기의 소원을 빈다든지 어떤 우리의 신목문화의 일부가 거기에 있죠. 그걸 보면서 어떤 자연과 뭔가 소통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번 작품을 또 설치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작가로서의 태도나 또 제가 어떤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작가로서의 의무이자 뭐 평생 해야 될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뭐 세 분의 작가분들 중에서 두 분만 오셨는데, 윤명로 선생님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진명 평론가 선생님께서도 좀 급하게 좀 가족 일 때문에 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감각 넘어 예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감각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정현 선생님의 이야기라든가 우리 우종택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아마 그 감각을 넘은 또 다른 예술 세계,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본인 작가들의 철학적인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스태프들과 그리고 작가 선생님이 하나가 돼서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